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인간이든 귀신이든 누구든 있을 수 없다. 올해 한국 사극 라인업이 예년보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태조 왕건과 선덕여왕의 뒤를 이을 오리지널 대하 사극부터 퓨전 사극과 호러 사극까지 오늘은 2026년 공개 예정인 한국 사극 가운데 특히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 5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저와 혼인하시죠. 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작품은 이번에 개봉한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아주 소박한 소문 하나에서 출발하는데요. 유배온 양반을 잘 모시면 그 마을은 부자가 된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와하니 무지랭이 같아서 내 귀뜸 좀 해주자면. 실제로 과거 유배온 고위 관료를 정성껏 대접해 마을이 번창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한양의 양반들이 촉이 좋잖아. 형주판서 이 양반이 곧 조정으로 복직될 거라는 걸 직감한 것이. 한마디로 마을에 금맥이 터진 거지. 금맥? 그래. 가난한 마을의 촌장이던 어뭉도는 자신들의 마을로 유배오는 양반을 잘 모셔 이 인생 한번 바꿔보자고 결심합니다. 메인 빌런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 명에는 풍수지리적으로 사방이 꽉 막힌 청룡포가 마음에 들었고 이곳을 유배지에 지정하기에 이르죠.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웃어. 그런데 문제는 그 유배온 양반의 정체가 평범한 죄인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는 바로 조선의 6대 국왕 단종 이용이었죠. 수염이 없네. 왕의 신분을 숨긴 채 유배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물과 그를 모시게 된 평범한 백성의 이야기. 정치 중심 사극이라기보다는 왕과 백성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며 벌어지는 관계 드라마에 가까우며 코믹스럽기도 하면서 그리고 되게 날것의 사람? 유해진 씨가 가장 적합하다. 유해진 특유의 생활 밀착형 연기와 장항준 감독 특유의 코믹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따뜻한 연출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무겁기만 한 역사 비극이 아니라 왕이 아닌 상태로 백성들 속에 섞여 살아간다면 어떤 인간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극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극과는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조선판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김남길, 박보검 두 왕자의 대립과 권력 다툼을 그린 영화 몽유도원도입니다. 조선시대 왕자를 두고 서로 대립하는 두 인물, 안평대군과 수양대군. 어느 날 안평대군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너무 황홀했던 나머지 곧바로 그 시대 최고의 화가 안견을 불러 자신이 꿈속에서 본 것을 그리게 하죠. 그렇게 탄생한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유교적 철학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향에 가까운 그림이었고 그것은 곧 안평대군이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이 그림이 공개되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 느낀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문인들과 결탁한 영모 세력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영화 관상에서는 이정재가 수양대군을 연기했었는데요. 몽유도원도가 조선판 데스노트라고 불린 이유는 영화 관상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림이었기 때문이죠.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우리가 흔히 보던 사극 속 왕권 다툼이 아니라 몽유도원도를 매개체로 한 권력의 야망을 보여주는 사극 서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재가 연기했던 수양대군을 이번에는 사극판에서 뼈대가 굵은 김남길이 연기하며 구름을 그린 달빛의 흥행으로 이번 사극 또한 기대가 되는 박보검의 몽유도원도. 관상가의 말 한마디로 권력을 쥐고 사람까지 죽였던 영화 관상처럼 몽유도원도 또한 제2의 관상가 같은 레전드 사극 영화가 될 수 있을까요? 불로초로 햇술그룹 둘째 평민의 서출이까지 한 거예요? 세 번째 작품은 퓨전 사극 21세기 대군 부인입니다. 아이유가 주연을 맡아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배경이 과거가 아니라 21세기 현대라는 점입니다. 설정은 단 하나, 대한민국이 아직 입헌군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라는 가정이죠. 외모면 외모, 스펙이면 스펙, 재벌가의 딸로서 모든 걸 갖추었지만 평민 신분인 성희주. 이한대군도십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졌지만 그것 빼고는 아무런 힘도 없는 대군 이완. 두 사람은 각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와 혼인하시죠.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우리가 이전에 봤던 흔한 타임슬립 사극이 아니라 현대사회 속에서 왕실과 신분 제도가 남아있다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면서 로맨스를 한 스푼 첨가한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배우 변우석과 아이유는 달의 연인 이후 10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으며 아이유가 호텔 델루나와 폭삭 속았수다의 흥행 이후 출연하는 다음 작품인 만큼 이번 작품도 흥행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KBS의 대형 전통 사극 문무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작품은 학문과 무력,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했던 한 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왕 시대, 외세의 위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왕의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이야기인데요. 문무왕 김범민 역에는 이현욱, 연개소문 역에는 장혁, 태종무열왕 김춘추 역에는 김강우, 김유신 역에는 박송웅 등 사극 무대에서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등장하며 시대적 배경만 놓고 봤을 때는 할 이야기가 제일 많은 시대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이번 작품이 가장 자신있게 밀고 있는 점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전투씬 복원입니다. 거대한 전투신의 재현인 것 같습니다. VFX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까지 보신 거와 다른 정말 더 웅장하고 멋진 전쟁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장면뿐만 아니라 회의와 논쟁, 갈등과 결단의 순간들이 중심이 되고 정치는 과연 이상으로만 굴러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사극들이 감정과 캐릭터에 집중했다면 문무는 오히려 전통 대하 사극의 문법을 정면으로 복원하려는 작품에 가깝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과연 KBS 사극이 다시 한번 태조왕건과 불멸의 이순신 같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형 사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인간이든 귀신이든 누구든 있을 수 없다. 마지막 작품은 킹덤의 뒤를 잇는 넷플릭스 호러 사극 동궁입니다. 배우 조승우의 첫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자 처음으로 왕을 연기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품명 동궁은 말 그대로 동쪽에 위치한 궁전으로 태양이 뜨는 쪽이라 하여 주로 세자가 거처했죠. 어느 날 궁궐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는 곧 저주와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왕은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궁녀 생강과 귀의 세계를 넘나들며 귀신을 베어 죽일 수 있는 구천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킹덤과 같이 기존 사극에서 보기 힘들었던 호러적 분위기와 미스터리한 구조가 특징이며 이번에는 좀비가 아닌 조선시대 귀신을 선두에 내세운 사극판 오컬트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세트장에 불이 나는 미스터리한 일까지 발생하면서 제작이 취소될 수도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자금을 추가 투입해서 촬영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 조승우라는 명배우, 남주역의 액션씬, 그리고 조선귀신이라는 소재만으로도 벌써부터 설레게 하는 이번 작품. 과연 킹덤만큼의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지 26년 여름에 확인해보시죠. 이상 무비인사이드였습니다.